안녕하세요. 비형식적 오류 두 번째 MS형 오류 중 그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S형 오류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MS형 오류는 언어적 오류를 할 수 있고 언어를 잘못 사용돼서 빚어지는 오류입니다. 첫 번째 애매의 오류가 있고 애매 귀, 애매의 문장이죠. 그리고 강조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 오류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오류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빙 코피에 따르면 112가지 그 이상 됩니다. 비형식적 오류고 MS형 오류는 이렇게 연역 논증과 기능 논증 모두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손과 발과 다른 모든 신체 기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인간 전체는 이러한 특별한 기능들 이외에 이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기능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오류일까요? 어떤 오류일까요? 인간 전체가 이런 기능 위에 다른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니코마코스 윤리학. 자, 니코마코스 윤리학 보이십니까? 예, 여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인간 전체는 이러한 특별한 기능들 위에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결합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합의 오류. 인간 전체는 특별한 기능들 위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게 틀림없다. 인간 전체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눈, 손, 발, 신체 기관, 신체의 기능, 기관이죠.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인간 전체는 이것들 특별한 기능들 위해 넘어서는 어떤 기능을 가져가야 할 것이 틀림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떤 기능이 뭘까요? 그냥 이제 오류를 넘어서 결합의 오류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성적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이 본인도 소피스트적 논박에서 오류 추리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도. 그런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한 본인도 이 결합의 오류를 범하면서 글을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두 대화에서 말하죠. 두 대화가 아니고 대화에서 논리학을 만들었다 해서 논리를 잘하는 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도 오르가논을 통해서 논리학을 이렇게 오르가논을 말했는데 본인도 잘 오류를 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오류를 범하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결합의 오류를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다가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문제에서도 여러 철학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길로 누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나? 왕은 마른 풀 몇 개를 전령에게 건네주며 물었다. 아마도요. 전령이 말했다. 맞아. 왕은 말했다. 여기 이 소녀도 그를 보았다고 말하더군. 아마도라는 자는 자네보다 걸음이 늦을 거야. 이건 무슨 오류일까요? 5가지 오류 중에 하나니까. 이 안에는 이 문제에는 애매의 오류와 애매귀 오류 2개 다 들어 있습니다. 답은 애매의 오류와 애매귀, 애매 문장이죠. 애매의 오류는 뭡니까? 아무도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라는 자는 자네보다 걸음이 늦을 거야. 아무도 안 봤다고 했는데 아무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늦다고 애매의 오류죠. 또 이제 애매의 문장은 여기 이 소녀를 보았다고 말하더군. 아무도라는 자네가 걸음이 늦을 거야. 이거 자체가 애매 문장이죠. 애매어 오류와 애매귀, 애매어 문장의 오류를 동시에 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브래들리의 현상과 실제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철학자들도 오류를 범합니다. 어떤 오류일까 봅시다. 그러나 공간은 하나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공간이 하나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모든 공간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일 그 부분들이 공간이 아니라면 전체도 공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죠. 결합의 오류죠. 전체도 잘 문장을 보니까 공간은 하나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로 모든 공간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공간이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만일 그 부분들이 공간이 아니라면
공간 전체도 그 전체도 공간이 아닐 것이다. 이 부분들을 전체로 해가지고 공간이 아닐 거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과 공간과 시간에 대한 문제는요,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간. 여러분과 저는 공간, 우주라는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이 소멸하는 존재는 시간 안에서 소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합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분해, 결합의 오류. 자, 다음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임에 미국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사임을 했을까요? 최근에 사망설도 있었는데, 자, 이것은 뭘까요? 강조의 오류입니다. 강조의 오류. 김정은 위원장 사임에 미국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죠. 사임하면 우려를 표명한다는 거죠. 강조한 겁니다. 사임했다고. 뭐 글자를 크게 해서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문장에서 사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미국 국민들 우려 표명했다. 사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강조에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임하지도 않았는데 사임했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 사망설이 일어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등장해버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니까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했던 잘못된 논거들 내지는 주장들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사과를 표명하거나 실수했다는 것을 반성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토록 사람들은 그 거짓된 주장 내지는 오류를 많이 퍼뜨리고 다닙니다. 될 수 있으면 남의 일에는요 좀 이게 관대하고 자기의 일에는 엄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되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일에는 관대하고 남의 일에는 엄격한 거죠. 그리고 관심이 많아요. 남에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2% TV. 여기서 2%는 1% 2%인가요? 아니면 2%인가요? 황금돌. 이것만 봐서는 그냥 그 아프리카 TV를 광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봤더니 뭐하냐? 저 안에 보이십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붕어빵을 팔면서 아프리카 TV를 하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붕어빵을 어디서 팔고 있냐? 어디서 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전대후문에서 팔고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대기업인 맥도날드 앞에서 팔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앞에서 붕어빵을 팔 생각을 하는 이 엄청난 대담함, 담대함. 아, 깜짝 놀랐습니다. 강조의 오류를 하면서 그냥 이 대기업 옆에서 팔고 있는 이분의 용기인가요? 무모인가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지금은 전대후문에서 팔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 맥도날드는 건재하지만 이 황금돌 붕어빵, 유은주 붕어빵이라는 분은 이제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젊은 패기의 이 용기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촬영해 본 거죠. 맥도날드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용기. 야,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나다 백화점에 가보니까 없는 게 없더라.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을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며칠 전에 몇 가지 사러 갔을 때 내가 찾는 건 하나도 없던데? 이에 대해 답합니다. 글쎄, 누가 뭐라고 했니? 없는 게 없다고 했지. 야, 여기서는 애매의 문장이죠. 애매의 문장. 애매귀의 오류입니다. 애매의 문장. 말이 재밌죠? 없는 게 없다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백화점에 가니까 없는 게 없더라. 많이 있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없는 게 없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애매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애매의 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혹여 제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이렇게 하더라도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기계가 아니어서 말할 때 좀 실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최대한 줄일 테니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거슬리는 실수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선이다. 그러므로 고로 일반의 행복은 모든 사람의 공동체의 선이다.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에다가 이런 글을 끼를 써놨습니다. 이건 무슨 오류일까요? 무슨 오류일까? 이것은요. 공리주의 결합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합의 오류. 공리주의에서 결합의 오류. 이 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지가 않네요. 개개인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선이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행복은 그 사람에게 좋은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일반 행복은 모든 사람 공동체 전체의 선이다. 한 명의 선이 모두 일반 행동은 모두에게 선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갑자기 결합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뭐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애매해서 찾고 있으니까 결합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선이다. 근데 실제로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이 최대 다수 최대 다수가 행복하면 최대가 행복하다. 근데 그 행복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을지 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거에 대한 행복의 양을 1부터 10까지 정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좋으려고 하는 거죠. 인생에 그 좋다는 뜻이 행복이죠. 행복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저도 행복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아기 좀 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보고만 있었다. 아유, 큰일입니다. 아내에게 행주로 얻어맞았다. 맞을만 하네요. 아기를 보라고 했는데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애매해요. 한 문장,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을. 봐라인데 그 봐라는 것은 돌보라는 말이죠. 그냥 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 아내가 청소를 하며 말했다. 세탁기 좀 돌려요. 아이고 벌써. 그래서 낑낑대며 세탁기를 빙빙 돌렸다. 이 돌리라는 말은 세탁을 하라는 거죠. 빨래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돌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던진 바가지에 뒤통수를 맞았다. 예, 좀 재밌는 문장입니다. 애매어 오류와 애매 귀의 오류. 예, 애매 문장이죠. 세탁기 좀 돌려요. 근데 그 돌리라는 것이 빙빙 돌리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빙빙 돌리는.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고 행주를 얻어맞고 가정 폭력이 일어났네요. 때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또 애매한 문장이죠. 맥락 이탈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다. 커튼 좀 쳐요. 그래서 커튼을 툭 치고 왔다. 아유, 또 큰일 났습니다. 아내가 던진 리모컨에 정통으로 맞았다. 계속 아내가 때리는 분이네요. 이 지문에서는. 커튼을 이렇게 치라는 것은 펼치라는 거죠. 그런데 툭 치고 왔습니다. 장난꾸러기 남편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널며 말했다. 방 좀 훔쳐요. 이것도 아저씨 얘기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훔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용기 있게 말했다.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 무모한 거죠. 아내가 던진 빨래더미를 피하다 미끄러졌다. 아, 이번에는 스스로 미끄러졌군요. 빨래더미를 피하다가 던진 빨래더미를 던질 수가 있나? 예, 여기서도 애매의 오류죠. 치라고 했는데 그 치라는 게 툭 치는 건 아니죠. 애매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내가 출근을 하는 내게 말했다. 문 닫고 나가요.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1시간을 고민하면서 서 있었다. 아, 진정한 그 스톤 아이 같습니다. 스톤 아이, 전문 용어로 도라이. 예, 문을 닫고 나가요 했더니 문을 닫았는데 나갈 수가 없어 1시간을 고민하면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도 애매해죠. 문을 닫고 나가라는 말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폐가 있는 거죠. 나가고 난 다음에 문 닫아야 되는데 문 닫고 나가요. 나갈 수는 없죠. 애매의 오류입니다. 그렇지만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이 애매성의 오류를 문제를 넘어가서요. 이제 통합적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형식적 오류의 적합성 오류와 애매성 오류 이 연습 문제 두 개를 합해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억을 되돌렸어요. 떠올리면서 이 적합성의 오류가 17가지 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비형식적 오류에서. 사실 이름을 외우는 게 알아맞히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무엇이 오류인지를 지적하고 찾아내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있으니까 보시고 17가지 정도의 오류와 112가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 정도 17개에다 5개 보시면 22개,
오류도 찾고 계시죠? 오류를 잘 찾아서 이제 섞어서 통합적으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을 한 자들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역습 논리를 편다. 당시에 일본 편 안 든 사람 누가 있나? 너라면 안 그럴 것 같으냐? 누구는 하고 싶어서 했냐? 너는 뭐 별거냐? 자, 이게 무슨 오류일까요? 조종래님의 아리랑 후기에 나와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좀 기분이 나쁜 문장이네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일본 편 안 든 사람 누가 있나? 군중에 호소하는 거죠. 당시에 일본 편 누가 다 들었다는 거죠. 일본 편을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군중의 호소입니다. 너라면 안 그럴 거 아니야? 인간의 논증이죠. 피장파장. 너도 했을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너도 했어.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고 싶어서 했냐? 나는 하고 싶어하지 않았거든. 근데 했다. 자기 정당화의 오류입니다. 너는 뭐 별거냐? 너는 뭐 있어? 이런 이야기죠. 인간의 논증. 인신공격. 인신공격인데 공경. 한번 웃고 갑시다. 인신공격인데 공경. 야, 웃기네요. 지금 손가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게 제가 오타를 이렇게 공경하게 쳤습니다. 공격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웃어주시고 이런 걸 꼬투리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네요. 이 문제를 푼다는 게 상당히 조금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인데 자, 인신공격 새롭게 바꿉시다. 인신공경합시다. 사람들을 공경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런 말로 너는 뭐 별거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당신이 특별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합시다. 예, 누구는 하고 싶어서 했냐가 아니고 나는 해야겠습니다. 좋은 일을 이런 걸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웃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타클로스는 물론 있지. 그렇지만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단다. 선물을 주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뭔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단다. 네, 이것은 힘의 호소라고 할 수 있겠죠. 믿으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믿으면 진짜로 갖다 주나요? 요즘에는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나요? 어쨌든 이제 12월 곧 가까우면요, 여러분 각자 산타클로스를 믿으시면 선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좋은 선물을, 취업의 선물, 뭐 또 등등 선물 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해고되더라. 이건 뭘까요? 네,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 얼마 못 가서 해고된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말이 맞든 틀리든 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힘의 호소죠.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너 잘린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힘의 호소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사회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공평하지도 않고요. 불공평합니다.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고 지위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잘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 못 가서 해결된다. 그래서 해고 안 되려고 불의와 불공평, 부정함을 말하지 않는 사회,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가 살아온 세상은 그랬는데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혹여 그런다 그러면 잘 준비해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공지영님 작가의 이 딸에게 주는 레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귀순한 몇몇 사람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가 제공한 수제 구호미를 군량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쌀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군량미로 사용하니까요. 몇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북한이 그 쌀을 군량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 대통령이란다. 위원장이 죽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막 이렇게 죽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또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을까요? 자, 군량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군량미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무지의 논증이죠. 무지의 논증. 몇 사람의 말 듣고서 다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무튼 그 쌀을 군량미를 사용하지 않은 증거.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뭐 너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봐. 그럼 누가 이건 증거를 대야 될까요? 야,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지의 논증. 이거는 검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님들. 증거가 없지 않다. 뭐 하여튼 정황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정황이라 하죠. 정황의 논증 아닙니까? 인신공격이죠. 무지의 논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인데 6번으로 써놨네요. 6번이라고 합시다. 5번 어디 갔을까요? 방금 4번이었는데 갑자기 5번이 사라지고 6번. 야, 또 실수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 안에 동성연애자 동성연애자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내놓고 동성연애를 권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내 자식 공부하라고 보내는 학교가 공부는 안 하고 동성연애라 권장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어떤 오류일까요? 네. 허수아비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빨간색 표시해놨습니다. 허용해달라고 그런 거죠. 동아리를 허용해달라고. 동성연애 동아리든 어떤 동아리든 대학은 허용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왜곡합니까? A라는 사안을 B라는 사안으로 권장하는 것이다. 동아리방을 허용해달라는 것을 권장으로 바꿨고 동성연애라 하라고 권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아주 A라는 사안을 허용을 권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성소수자들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이렇게 동성연애자라고 부르지 않죠. 이렇게 되면 또 인권위에 걸립니다. 최근에는 이게 또 코로나 사건이 이제 종교에서 또 성적 편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권리는 존중해줘야 되겠죠. 권리는 존중해줘야 되고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홍석천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전에 본인이 커밍아웃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TV에 못 나오다가 지금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인 대단한 분 같아요. 멘탈이 대단하다는 거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대단한 게 아니고 멘탈이. 정말 그 어려운 걸 다 겪어내고 또 이렇게 조카들을 입양했다는 말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입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조카의 아들 뭐 가족도 안 돌보는데 가족을 돌보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조카 2명이 초등학교 때 그랬답니다. 삼촌 입양을 나는 안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설득이 됐답니다. 홍석천님께서 그랬다는 조카들에게, 너희 삼촌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랬더니 금세 둘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입양을 동의했다고 합니다. 예, 돈이 무섭습니다. 돈이 힘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니까 사실이겠죠. 너가 생각한 것보다 재산이 좀 많이 있다. 이 말에 바로 입양을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우스개 좀 이렇게 릴렉스를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공식 회의라도 그렇지. 나이도 가장 어린 사람이 원로들의 주장에 반대를 하고 나선단 말이야. 아유, 완전 꼰대 스타일입니다. 아주 나이를 들먹이거나 학교를 들먹이는 거. 아니 거의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 인간의 논증. 이거 딱 봐도 알겠죠. 인간의 논증이라는 거.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론 연륜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옳고 그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 주장이니까요. 타당하지 못하는 것은 반대를 해야 되겠죠. 나이 때문에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들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 인간의 논증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뭐 좀 아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버르장말이 없는 친구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인간의 논증입니다. 뭐 좀 아는 모양인데 그런 버르장말이 없는 친구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버르장말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식이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의가 없다는 걸 들어서 그 지식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버르장말이 없어도 올바른 말을 하면 잘 경청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태도, 버르장머리
예, 사가지,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의예지. 예, 사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가지가. 그래야 내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경청합니다. 네 가지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자님 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고 자기네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예의와 사가지를 인의예지를 갖춘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논증입니다. 다음 논증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이 늙은이가 교통법규 좀 위반했다고 딱 지를 때 자네는 나이 드신 부모도 없나? 나도 자네만한 자식이 있네. 여기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논증과 연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이 드신 부모도 없나? 인간의 논증하는 거죠. 인신공격. 그 다음 나도 자네만한 자식이 있네. 아유, 연민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곱게 늙읍시다. 정말 늙은다는 것도요, 어른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늙은인데 어른이 되도록 공부 열심히, 그리고 삶을 좀 충실하게 생활 습관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어기지 않는 게,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민주시민, 그리고 사람으로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은요,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그걸 꼭 생각을 깊이 해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문화중공업이 이 지역에 내린 산성비의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화중공업은 이곳 지역 사회의 생명선입니다. 이 회사는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우리의 학교들과 경찰의 봉급으로 쓰입니다. 비편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군요. 질문이 좀 길죠.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을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산성비의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산성비, 이거 환경 오염을 시키냐 안 시키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생명선, 사회의 생명선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고용 문제로 갑니다. 수천 명의 고용. 그 다음에 세금 문제로 갑니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고용과 세금, 이것과 산성비의 주범과 무슨 연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연관관계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왜곡, 이렇게 논점을 이탈시키는 거죠. 훈제한 청어입니다. 논점 이탈을 할 수 있겠고, 훈제한 청어죠. 살살 뿌려서, 그렇지, 사회 생명선인데,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기면 고용은 어떻게 돼? 세금은 누가 내? 그리고 이거 경찰도 봉급을 써야 되는데, 이 비판자들은 이걸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성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범과는 상관없는 갑자기 경제 문제, 고용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한 수법이죠.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이게 코로나19로 어떤 중앙일보 기자님께 그랬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열면 한국인 게 부끄럽다, 뭐 이런, 컴퓨터를 열면서, 노트북을 열면서 한국인 게 부끄럽다,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코로나19 막 시작될 때. 지금도 부끄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잘 대처해서. 근데 그분은 이런 식으로 논점을 많이 흐트러서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의 글을 갖고 오면 안 되죠. 또 인신공격이 될 테니까. 혹여 인신공격이다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훈제한 청어를 하면서 그렇게 훈제한 청어의 글을 쓰신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제한 청어입니다. 사안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사안을 왜곡하는 거죠. 훈제한 청어. 특별히 기자님들 그리고 공인들은 이런 훈제한 청어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일반인들에게 오류를 전파시키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처럼. 11번 문제, 번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지문이 중요합니다. 5번 문제도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변호사들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은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관행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단 한 명도. 정말 슬프네요. 그럼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관행으로 떡값 불법으로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변호사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군중의 호소죠.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 받았다. 너만 받은 거 아닙니까 혹시? 다 받았다고 하면 군중의 호소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공인인지 사인인지 이걸 지금 공적 일을 한 사람이 사적인 돈을 받으면 그 뇌물입니다. 뇌물. 근데 검찰에 오래된 관행이다. 이게 이 책을 만들 옛 지문이니까 가능하지.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나겠죠. 떡값을 받아요. 뭐 벤치 검사 말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사실은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자신의 개혁부터 일어나면 됩니다. 이렇게 요령 피지 않고요, 떡값 받으려고 이렇게 요령 피지 않는 거. 검찰 개혁 이전에 내 개혁부터 자신의 성장을 이루는 거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중의 호소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쇠고기의 수입 관세인데 수입 관세를 붙이면 관계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뭐죠? 다음 문제에서는 관계. 수입 관세를 붙이면 목축업자들이 이익을 본다. 석탄의 수입 관세를 붙이면 탄광업자들이 이익을 본다. 장난감의 수입 관세를 붙이면 장난감 제조업자들이 이익을 본다. 어떤 상품에 수입 관세를 붙이면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따라서 그러므로 모든 상품에 수입 관세를 붙이면 상품을 만들어 파는 모든 사람, 즉 전 국민이 이익을 본다. 그렇지 않죠. 자, 여기는 성급한 일반화 오류입니다. 저기 수입 관계라고 되어 있네요. 수입 관계 재밌습니다. 수입 관계, 수입 관세 오탈자, 상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 전 국민이 이익을 본다. 성급한 일반화 오류죠. 각자가 방금 이건 또 결합이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좀 더 중첩되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성급한 일반화로 보는 게 좋습니다. 성급한 일반화, 상품을 파는 모든 사람, 즉 전 국민이 이익을 보는 건 아니죠. 파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에서 한 토론자가 후보께서는 민주적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한 원죄를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경선에 불복했다는 겁니다. 결과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이 후보는 사람 치고 원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의 원죄는 어떤 원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입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치고 원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원죄가 아니죠. 사람 치고 했으니까 사람을 친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사람 치고 군중의 호소죠. 사람들 다 원죄가 있다라고 하고 저기 원죄를 동음 이의어처럼 쓴 거죠. 원죄. 이 애매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치는 것은 원죄가 되는 것. 죄송합니다. 자, 원죄 이렇게 해서 애매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이인재 후보라는 분이 그분이신데 말도 더듬네요. 지금은 안 계시죠. 잘 안 나오시죠.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적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고 다른 데로 가셨던 분입니다. 대통령 한번 하시겠다고. 지난번 연수 문제에서 키 작은 사람 이렇게 본인 키가 작은 사람 아직 안 했거든요. 여기서는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원죄 없는 사람 있냐라고 하는 애매의 오류 그리고 군중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좋은 의사는 좋은 의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자를 대부분 치료한다. 왜냐하면 좋은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그의 환자를 대부분 치료하는 좋은 의사니까. 이거 답이 바로 나와 있네 밑에. 그러죠?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순환은죠. 제가 분명히 이게 숨겨놓는다고 숨겨놨는데 못 숨겼네요. 바로 나와 있네요. 선결 문제 오류. 좋은 의사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 뒤에 결론부에 또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환자를 치료하는 좋은 의사다. 뭐 전혀 어떤 말을 이렇게 논증이 아니고요. 동어 반복하는 거죠. 순환 논증한다는 말입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를 뒤에다 붙여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의사, 여러분 친절한 의사가 좋습니까? 실력 있는 의사가 좋습니까?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근데 친절하지 않더라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단을 잘 내리고 처방을 잘 해야겠죠. 진찰을 잘하고 진단을 잘 내리고 처방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만 그래야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교육. 이 지금 오류 찾는 견 내 실수나 내가 범하는 오류들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에게 어떤 오류를 퍼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단, 거짓을 진짜라고 이렇게 전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남을 속이는 것도 안 되겠고요. 또 잘 배워가지고 남을 전문적으로 속이는 것, 그건 더 안 되겠죠. 어쨌든 좋은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인간은 교육은 이 탐구한다는 건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지난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 가장 좋은 준비. 정확한 구절인지 모르겠네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예.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좋은 직업인이 되는 거, 좋은 부모가 되는 거, 내지는 좋은 아내나 남편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제가 다음에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이 책 알프레드 아들러 개인 심리학을 말하는 분인데 이 책에서 그래요. 자기 일을 잘하자. 그리고 용기를 내라. 한 발 내딜 용기. 그런 용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한 발 내딛어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용기. 그리고 혹여 내가 그렇게 살더라도 남이 나를 싫어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꼭 미움받을 용기를 한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 영상을 올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각자 독서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요즘에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읽고 있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좋은 사람이 돼야만이 행복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그리고 러셀의 말처럼. 기억에 떠올리시죠? 자, 보겠습니다. 미주는 휴지로 코를 닦고 나서 그것을 휴지통에 버렸다고 했다. 그 아이는 아주 흉측한 꼴을 하고 있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일까요? 미주는 휴지로 코를 닦고 나서 그것을 휴지통에 버렸다. 그럼 버렸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아주 흉측한 꼴을, 애매한 문장입니다. 애매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매기 오류. 그렇죠? 애매기 오류. 미주가 코를 닦은 것과 얼굴이 흉측한 거, 그리고 휴지통에 버린 거 무슨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문장 두 개를 애매한 문장을 써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류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류의 이름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류를 이렇게 판단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오류의 이름들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를 판단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간관계는 맺을 때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습 문제를 여기까지 풀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어디 갔을까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